안녕하십니까. 화성문화원에서 연구직을 맡고 있는 김명수 연구원입니다. 문체 반정에 홀로 맞선 마이너리티 이혹이라는 그 주제로 2020년 화성 지역학 강의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엔 10번째 강의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박수민 선생님 모셔서 10번째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식강으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고요. 예. 오늘은 한번 좀 편하게 이제 주제를 이혹 인생을 이야기하다라는 이제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예. 이혹의 글 몇 편을 통해서 이혹의 어떤 그런 세상에 대한 태도 예.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한번 이혹의 감수성 이런 것도 같이 살피면서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편하게. 네, 오늘은 이제 더 편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제목은 오늘은 이제 이혹 인생을 이야기하다. 인생을 이야기하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진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뭘 하나로 규정할 수도 없고, 자, 이혹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나 그 진짜 일 단면을 통해서 예. 좀 이혹을 좀 더 좋아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예. 어쨌든 이혹의 삶이 뭐가 이렇게 특별한가 한번 우리가 가볍게 짚어보고 예. 몇 작품을 통해서 한번 이제 이혹의 인생, 우리의 인생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질문들을 보니까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팍 드는군요. 삶이 쉽지 않았겠다. 예, 네, 제목들이 그죠? 다들 좀 우울하네요. 그쵸. 원동경이라니. 네. 자, 그럼 한번 좀 나가보자. 일단은 한번 좀 이혹의 삶을 제가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는 것보다 이혹 본인이 쓴 글 가운데 이제 또 그 있잖아요. 자기 축이 남정 심할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 읽어보면은 문체 반정이고 전후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 들으시는 분도 계시다고 해서 한번 그냥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해 2월에 이르러 별시에 초시에 응시하여 외람되게 방에 수석을 하였다. 임금께서 내가 지은 책문이 근래 격식에 어긋난다고 하여 방의 끝자리로 강등을 명하였다. 국법에 충군된 자가 한 번 과거에 붙으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였는데 나는 법만 알았지 청원서를 올리는 예를 알지 못하였다. 3월에 고향 남양으로 돌아왔는데 5월에 부친상을 당하였다. 거적자리에서 흙덩이 베개를 베고 울부짖으며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다. 정사년 봄 뜻밖의 삼가현에서 향리에게 통지서를 보내 내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사정을 물어봤다. 나는 비로소 내 군적이 아직 삼가현에 있음을 알았다. 3년상을 마치고 형부에 호소하니 형부에서는 병부로 넘기고 병부는 다시 예부로 미루었다. 예부에 하소연하기에 이르자 예부에서는 그런 예를 따를 수 없다고 하였다. 내가 10월에 다시 삼가현으로 가니 관에서 관례적으로 머무를 곳을 주었으나 나는 스스로 서쪽 성문 밖 박대성의 주막에 머물면서 방을 빌려서 자고 밥을 사 먹고 있었다. 휴가를 청하였으나 관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기민년 10월 18일 삼가현에 도착하여 경신년 2월 18일에 삼가현을 떠났으니 무릇 삼가현에 체류한 것이 118일간이다. 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축이 남정 심할.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문체 반정 첫 시간에 했죠. 예, 이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문체 반정에 이제 그때는 정조 대왕이 했던 기록을 통해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예. 보여드렸고 오늘은 이혹 자신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이혹이 정말 이제 성균관 유생으로까지 이제 들어갔는데 그 문체가 이제 소설체를 쓴다는 걸로 인해서 모의고사를 보던 정조가 처음에는 이제 과거를 정지시켰다가 좀 봐줄게 하면서 이제 충군으로 이제 바꿔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다시 또 봤는데 또 거기서 걸려들어서 이제 충군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야기를 보면은 다음에 2월에 별시초시에 이게 장원이 됐었는데 첫째가 됐었는데 또 이제 격식에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방의 끝자리로 강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낙담을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부친상 3년상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그때 또 바로 이제 또 삼가현에서 이 삼가현이 그러니까 경상도의 합천. 그때 처음에 저희가 어딘지 모른다고 그랬었는데 어딘지 모른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삼가현이라고 이제 했던 곳을 이제 사실은 이제 합천 이제 오늘날의 합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보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합천을? 저희 그때 이혹과 관련해서 이제 글도 강독하시고 그랬던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 모시고 한번 합천에 제가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랬구나. 그래서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모르겠다. 이제 이런 이제 어렴풋 해가지고 이제 그러셨던 거구나.
예, 그게 한 4년 그러니까 전입니다. 예. 어떤 기억은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어쨌든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셨던 거는 맞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삼가연에서 이제 너 왜 군적에 있는데 왜 거기 있어 해가지고 이제 올라오라고 했는데 이게 행정상의 미스니까 이욕이 계속해서 간청을 했지만 예. 이제 이거 뭐 한미한 뭐 별거 다닌 사람이 뭐 그러는데 뭐 되겠어요 제대로? 그래서 그렇죠. 이제 다시 갔다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삼가연에 118일간이나 이제 체류를 어떤 하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삶을 봤을 때 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한다면은 뭐예요? 저 법관이 되기 위해서 옛날에 쳤던 사법고시요. 사법고시요. 사법고시를 1등을 했는데 예. 근데 그거를 저걸로 이제 논술로 쳤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문체가 예. 유행어 썼다는 이유로 그냥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 탈락을 시켜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예. 얼마나 이제 그 안타깝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글에다가 보고서 같은데 이모티콘을 썼다든지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때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이게 남공철이라는 사람이요. 예. 이제 남공철의 그 아버지가 영조를 가르치던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 남공철이 대책문에 고동서화라는 어휘를 써요. 고동서화가 이제 골동풍, 서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새로 생긴 어떤 언어였거든요. 그거 썼다는 이유로 그 경연장에도 참석하지 못하고요. 그 직함까지 떼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가 그게 이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문장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글자를 만약에 어떤 그 당시에 유행어를 쓴다거나 이래도 걸려들게 되는 상황이에요. 요새는 뉴스에서 뭐 깜놀이라 그러고 막 뉴스에서 이상한 뉴스에서도 깜놀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뭐 대인배란 말도 사실 없는 말이잖아요. 대인배, 소인배, 대인배. 네. 근데 막 대인배란 말을 네. 그렇게 신문에서도 막 이렇게 머리 기사로 뽑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세로구나 했었어요. 그래요. 네.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는 언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시대 현상을 반영을 해서 그러나 이제 대개 그런 어떤 규범이나 제도는 이제 보수성을 갖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이제 끌어당기려고 하고 또 유행이나 새로운 문화의 흐름이라는 거는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앞서가려고 하는 것과 뒤에서 끌어다니는 것들이 충돌을 할 때 그 알맞은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언어도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지점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야, 과연 연암 선생이 지금 살아 있다면 이모티콘 쓰는 행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거 재밌는 이욕도 과연 이모티콘을 쓰는 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쓰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래요. 지금의 제 생각은 연암은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서 이모티콘까지는 안 썼겠지만 쓰는 사람을 뭐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이에요. 이욕은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예전에 그 어떤 이것도 짜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한 건 아닌데 그 어떤 왕이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쓰는 편지에서 뭐 이렇게 웃는 그 모양의 한자로 이렇게 웃음을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있어. 왜냐면 파자라는 게 있어서 한자에는 얼마든지 글자를 만들거나 쪼갤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의 이모티콘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소통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제 파자라고 해가지고 그 되게 재밌어요. 파자 글자를 쪼개가지고 그거를 이제 재밌는데 시작할 때 많이 활용을 해요. 그거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저기예요. 김사과. 김사과시 이제 파자를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해요.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과 진짜 비슷한 것일 수가 있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전통 격식을 갖춘 글에는 이제 사용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일상의 어떤 언어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이제 듭니다. 하여튼 우리 여기서 이제 이욕의 삶은 특별한 게 한 나라의 그 국왕이 그 어떤 재능 있는 한 사람을 그냥 나락으로 지금 떨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또 삼가연에서 저렇게 100일 이상을 또 이제 군대 지금 지역 수비대 이런 거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복무를 한 그런 삶을 이제 살았던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저게 지금 제목 편지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직위와 학업이 점점 퇴락하여
영화로운 이름이 더욱 멀어졌습니다. 꽃과 달을 읊조리는 문단에서 맹자의 꽃다운 이웃을 사양하고 비오는 밤 설이 내린 새벽에 범경의 좋은 친구를 생각합니다. 등불 푸르스름한 성균관에서 태평성대의 어미 귀향 명령을 받들었고 흰 구름 떠있는 태항산에서 긴 날 멀리 떠남을 슬퍼했습니다. 한양에 물러나 살면서 오랫동안 길 잃은 사람으로 서글퍼했고 이정에 공손히 나아가게 되었는데도 이미 집에 돌아온 자취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삼가 짧은 편지를 보내면서 애오라지 자그마한 정성을 다합니다. 병화자 최구서에게. 그래요. 이게 이렇게 이제 편지글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옥의 어떤 삶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사람 관계가 되게 단순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고받는 편지글이나 뭐 어떤 송서라든가 이런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도대체 이옥이라는 사람이 누굴 사귀었고 뭐 어떤 그런 깊은 교육 관계를 맺었고 이런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흔적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상상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문학에서는 오히려 더 이제 좋다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기 좀 비유가 너무 많아서 좀 어렵기는 하죠. 저 말이 무슨 뜻인가. 뭔가 이제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이나 그 시대에 비슷한 학업을 가지고 있는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였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쉬운 비유인데 뭐 지금 뭐 하여튼 저기 좀 기억나는 건 자, 한양에 물러나 살면서 나는 오랫동안 길 잃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제 스스로를 나는 지금 길 잃은 사람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또 이정에 공손히 나아가게 되었는데도 이거 무슨 뜻인지 지금 이해는 하신 건가요? 어떻게 이정?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정은 저 이는요. 저기 그러니까 저 공자의 아들이 그 저 이예요. 이예. 공어라는 말도 있고 공이라고 하는데 정은 뜰정인데 이건 좀 길게 할 수는 없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갑자기 머릿속이 좀 잠시 꼬였어요. 왜냐면 뭐 어디부터 하나 근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하자면 공자의 제자가 공자의 아들한테 야, 이 공자님께서는 그래도 이렇게 아들은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한테 이제 물어봐요. 그 아버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셔? 그랬더니 이제 저 이가 하는 말이 아유 별것 없어요. 저 뜰정 있죠. 제가 뜰을 지나는데 어느 날 아버님께서 부르시더니 야, 너 시경 배웠니? 그래서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시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어느 날은 뜰을 지나는데 야, 너 얘기 읽었느냐? 얘기 안 읽었습니다. 너 얘기 잘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공자의 제자가 야, 역시 공자님은 뭐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특별히 대하고 친애하지 않는구나. 제자를 대할 때는 비슷하구나. 그렇죠. 그렇죠. 제자나 아들이나 이렇게 공평하게 대하는구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뿌듯했다는데 거기서 이제 과정, 뜰을 거닐다라는 게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가르침을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연암의 이제 그 둘째 아들인 박종채가 자기 아버지 연암의 어떤 일생을 기록한 그 책 제목이 과정록이다.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뭐 부모님 앞에 이제 나가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이옥 자신이 문체반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좀 피곤했을 것이며 또 길 잃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그 문체반정의 여파가 어떤 이옥의 삶을 굉장히 어떤 특별한 상황으로 몰고 갔구나 뭐 이런 어떤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어떤 자신의 특별하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이제 김 연구원님은 또 삶에서 좀 특별히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이 좀 있었나요?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를 꼽으라 한다. 네. 왜냐면 여러 개를 말하면 안 되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을 뿐이에요. 저는 이제 좀 공감하실 수 있는 일 같은 경우는 저희는 부모님이 고3 제가 졸업식 때 이혼을 하셨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좀 제가 좀 쿨한 척을 좀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내가 제대로 슬퍼하지 않고 쿨한 척을 했던 것 때문에 십몇 년 동안 계속 제가 이렇게 표리부동하게 산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고전을 공부하면서. 지금 그걸 이렇게 이제 부모님의 이혼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그런 뭐 부모님 이혼이 있으면 그걸 갖다 이렇게 다른 눈으로 보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런 거는 그냥 삶에서 겪는 어떤 어쩔 수 없는 각 당사자들의 어떤 예. 문제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어떤 자꾸 정상이라는 어떤 그런 기준, 사실은 이 정상과 비정상은 다수냐 소수냐의 문제지 그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참 좋고 예,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했지만 있어요. 이제 그 전에는 그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때는 뭐 개인적으로야 힘든 일들을 그냥 네.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제가 막 티를 안 내려고 너무 하다 보니까 그게 그죠. 좀 문제가 됐었고 네. 지금은 오히려 그때에 대해서 좀 부모님이랑도 좀 얘기를 편하게 하고 네. 나이도 그쵸. 드니까 사정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요, 이제 우리 김 연구원님한테 어떤 삶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넓게 보거나 깊이 자기를 들여다보는데 되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예, 김 연구원님이 좀 이렇게 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좀 이렇게 좀 넓고 좀 이해의 시선으로 보는 것들을 제가 좀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내가 당한 것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반추의 봄으로 해가지고 더 넓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좀 드네요. 뭐 사실 뭐 계모 계부에 대한 뭐 편견이나 이런 것도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그렇죠. 다 좋은 분들이고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그런 것들을 편하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또 세상이 계속 더 이렇게 되어갔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이옥 선생님의 그런 시선으로 보게 네. 되면 또 네. 그런 세상이 또 커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옥은 그런 상황보다 훨씬 더 좀 그렇죠.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지금 아까 이모티콘 하면서 막 키득키득 됐던 것이 음. 좀 죄송할 정도로 네. 너무 좀 힘든 상황이었다는 맞아요. 게 느껴집니다. 저게 내 상황이면 어떻을까? 어? 한 나라의 절대 국왕이 그냥 탁 억압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청운의 꿈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게 완전히 꺾이고 또 군대를 3번이나 가요. 군대, 우리나라에서 저 군대 3번 간 경우는 저 일찍이 본 적이 없고요. 예, 예. 2번 간 사람 들은 적 있어요?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아, 우리 얘기했었어요? 예, 네, 싸이 우리였구나. 얘기를 싸이 얘기했었군요. 예,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싸이 2번 갔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좌절하지 말자. 예. 뒷일은 알 수 없으니까 이 얘기를 더 잘 했던 것 됐잖아요.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자그마치 3번이나 이제 갔다 오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길 잃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어떤 삶을 겪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제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길 잃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네. 하셨군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학에서는 굉장히 감수성이 짙고 예. 뭔가 우리의 삶의 속살을 들여다보게 하고 예. 인생을 관조하게 하고 이런 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옥은 정말 찐 작가입니다. 예. 네, 자 그 가운데 한번 이렇게 이제 한번 골라 볼게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근데 예, 이제 그럴까요? 요게 요거 그냥 읽어봐도 되겠다. 네, 네, 먼저 요거는 이제 읽고 읽어봅시다. 예, 네. 선비가 가을을 슬퍼하는 이유라는 글입니다. 선비가 가을을 슬퍼하는 것은 서리가 내리기 때문일까? 그러나 선비는 초목이 아니다. 그럼 장차 추워지기 때문일까? 그러나 선비는 기러기나 벌레가 아니다. 때를 만나지 못해 물러난 사람이나 고향을 떠나 있는 나그네라면 하필 가을을 기다려 슬퍼하겠는가? 이상하기도 하구나. 가을바람을 맞아 탄식하며 즐거워하지 못하고 달을 보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정도이다. 이토록 슬퍼하니 무슨 까닭인가? 슬퍼하는 사람에게 물으니 슬퍼하는 사람 또한 슬퍼할 줄만 알 뿐 슬퍼하는 까닭을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당신의 말처럼 선비가 양의 기운이 쇠하여 슬퍼하는 것이라면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 가을을 슬퍼해야 하는데 어찌 선비만이 가을을 슬퍼한단 말인가? 선비 아래에 이건 예, 아닌가요? 읽어봐도 될 예, 것 같습니다. 선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바야흐로 일하느라 알지 못하고 세속에 탐닉한 사람은 흐리멍텅하여 알지 못하는데 선비만은 그렇지 않다. 선비의 식견은 애상을 분별하고 선비의 마음은 사물을 깊이 느낀다. 선비는 술로, 검으로, 혹은 등불을 켜고 책을 읽음으로써 혹은 새와 벌레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혹은 국화를 따면서 능히 고요히 살피고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선비는 천지의 작용을 그 안에서 느끼고 천지의 변화를 밖에서 느끼는 것이다. 네, 일단 하나가 더 있긴 하지만 좀 기니까 여기서 한번 좀 끊고 예. 한번 좀 일단은 지금 이게 선비가 이제 가을을 슬퍼하는 이유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사실은 저도 되게 이제 좀 가을 남자거든요. 예. 어떻게 김 선생님은 어떻게 가을 타세요?
저는 가을. 안 타는 편이구나. 이렇게 저는 그게 연애를 오래 해가지고요. 네. 제가 11년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야,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 연애를 진짜 오래. 와, 대단한 남자인데?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만난 지 16년 차인데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사실 이게 그 짝이 없으면 그때 가을을 좀 탔던 것 같긴 한데 그 느낌이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야, 이게 가을철에 계속 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었군요. 근데 일단 그 이전에 정말 대단한 건 11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도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어졌다고 하는 거는 야. 어떤 칭찬할 만하네요. 네. 예, 저 드문 좀 케이스인데 제가 이렇게 주변을 봐도 흔치 않는 건데 저 본인 좀 순정남인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봤을 땐 좀 순정남 맞는데? 무던한 스타일이라서요. 아, 그래요? 무던하지만은 좀 순정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그냥 규정하기로 하고요. 예, 그러시죠. 자, 어쨌든 이제 저도 사실 가을을 타요, 제가. 네, 가을을 가을을 타는데 타시는구나. 이게 꼭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옥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제 왜 양기가 있고 음기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옛 사람들은. 근데 보면은 봄에 이제 양기가 가장 충만하대요. 그러니까 음기가 좀 제일 작대요. 그래서 이제 여성이 주로 이제 봄을 좀 타고요. 예. 근데 이제 가을로 가면서 왜 되게 남성을 양기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성을 음기가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서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게 그냥 양기가 다 사그라든대요. 저기 그 복날이라고 들어보셨죠? 초복, 중복, 말복? 예. 복날에 뭐 먹죠? 개고기.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먹죠. 개님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저희는 사실 개고기를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뭐 의도가 그러신 것 같아요. 그거 때문이 아니고 뭐 보양식을 먹죠.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 맞죠. 맞아요. 근데 개와 어쨌든 옛날에 이제 닭이 희생을 당했어요. 대표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이제 기르던 거다 보니까 그게 왜 먹었냐 하면은 그 허약해진 양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닭과 우리 개님들이 이제 희생을 당했는데 지금 이제 반려동물의 시대에는 우리가 이 개를 좀 함부로 지금 제가 얘기해서도 안 되는 저 어릴 때는 동네에서 그냥 개를 기르는 이유가 분명했거든요. 여름이면은 뭔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기 위해서 지금은 안 돼요.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 잡는 것도 따로 있고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변했습니다. 그 복날할 때 엎드릴 복이 저기 그 사람인 변 옆에 저 개견자 쓰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개가 더 희생을 당하나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양기가 다 엎드려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복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회복시킨다. 그래서 많은 걸 배우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간 이제 어떤 좀 남성들이 좀 가을을 좀 탄대요. 그러나 그거를 이제 우리 김 선생은 왜 안 탔느냐? 옆에서 그거를 갖다 끊임없이 불어넣어주는 그 짝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느낄 새가 이제 없으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과학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되게 이제 그 남자가 타는데 지금 이제 이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근데 왜 하필 이제 여기 선비가 양의 기운이 쇠하여 슬퍼하는 것이라면 세상 모든 남자가 다 슬퍼야 되는데 왜 선비만 가을을 슬퍼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하는 얘기가 세상 일에 탐닉한 사람은 너무 그걸 느낄 새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지금식으로 한다면 뭐 주식하느라 바쁘고 뭐 어떤 이 업무에 바쁜 사람은 가을을 느낄 새가 없는데 이제 선비는 이제 저기 읽어보면은 뭐 어떤 새와 벌레 소리를 듣고 뭐 그다음에 국화를 따면서 그 사물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천지의 변화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약간 뭐 선비 우월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살짝 느껴지기는 하지만은 뭐 어쨌든간 그러면서 이제 뒤에 한 번 더 읽어보죠. 일찍이 사람들이 늙고 쇠약해지는 것을 슬퍼하는 것을 보니 40이나 50살에 머리털이 휘어지고 원기가 말라가 슬퍼하는 것이 이미 늙고 쇠약한 70이나 80살의 노인보다 갑절이 되었다. 그것은 70이나 80살의 노인은 다시 어찌할 수 없어 슬퍼하지 않는 것이지만 40이나 50살의 사람은 비로소 쇠약해지니 유독 슬퍼하는 것이었다. 사람이 밤은 슬퍼하지 않으면서 저녁을 슬퍼하고 겨울은 슬퍼하지 않으면서 유독 가을을 슬퍼한다. 이것이 또한 40이나 50살의 사람들이 그 쇠약해짐을 슬퍼하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 이거 참 좋은 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밤보다는 저녁, 뭐 변해 가는 그 상황, 그게 이제 슬픈 것이고 지금 또 보니까 이제 그 길에 접어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그리고 건가요? 이제 40, 50대 더 사람의 감정이 예민해지고 그런 것은 이제 이게 변해가는 시점, 그러니까 쇠약해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희끗해지고
눈도 어슴푸레해지고 그다음에 쭈그러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70, 80은 포기했다는 거죠. 이미 이제 다 받아들인 나이인데. 받아들인 나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40, 50대 우리가 왜 50을 갱년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이 자연의 변화 속에서 이제 몸의 어떤 변화, 신체적인 변화가 이렇게 약한 대로 변해지는 게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슬퍼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분명히 이욕이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쓰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의 어떤 마음 상태를 이제 여기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제 가을 타는 남자 이욕 자신의 이제 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가을을 타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와 닿았던 글이에요. 되게 이제 문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흐리멍덩하다. 제가 그때가 흐리멍덩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네. 뭔가 맞습니다. 좀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뭔가 뭐 이것저것 부산하게 하느라 바쁘고 막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 네. 갑자기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거울에게 묻다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쇠약해지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그때 했었었죠. 거울에게 묻다에서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인간 자연이 쇠해지고 변하는 건 이건 자연의 이치다.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지그시 받아들여야지 구구절절히 슬퍼하거나 의심하지 말아라. 명예라는 것도 오래 갈 수 없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냥 하나의 자연의 섭리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늙음을 막으려 한다고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들은 건데 세포를 더 젊게 하는 그게 이제 이렇게 됐대요. 이게 참 유전하,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갖다 더 젊게 만드는 세포가 지금 그거를 갖다 발견을 했다고 하니까 인간이 뭔가 이렇게 젊어지려고 하는 욕망, 더 오래 살려는 욕망은 이거는 뭐 아무리 그래봤자 진시황도 불로초구하고 뭐 불로장생약을 구해봤지만 객사했잖아요. 인간의 죽음은 정말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게 받아들이자 했다가 갑자기 이제 세포가 나왔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오늘날 이제 과학기술 시대에 어떤 그런 인간의 이제 욕망 또 그런 탐구 이런 것들이 자꾸 발전이 되니까 수명이 자꾸 이제 늘어나서 진짜 이제 100세 인생, 100세 시대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건강 관리 잘 하는 건 중요해요. 비록 그걸 갖다 너무 집착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정도를 유지하는 게 참 어렵고요. 맞아요. 네. 가을을 슬퍼하게 되는군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좀 가을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을을 느끼는 좀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너무 주식 투자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하지 말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각자 알아서의 문제니까. 정도껏. 네, 그래요, 맞아요. 뭐든지 정도껏 하면 좋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또 다음 요거 제가 가을을 노래한 시가 되게 많잖아요. 이문세 씨 노래도 있고. 이문세 무슨 노래가 있죠? 가을이 오면이라는 노래가. 가을이 오면. 그 맞아요. 그 이문세 노래였군요. 그래서 이제 가을을 노래하는 그런 이제 시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두보의 등고라고 하는 이제 그 또 유명한 한 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이 가을하면 그 고전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저는 김시습이에요. 이 사람이 되게 외로운 남자거든요. 평생 떠돌았으니까. 그리고 저 세조, 그 단종회사 세조가 수양대군이 이제 단종을 몰아내는 바람에 인생이 완전히 좀 짭으로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김시습의 가을을 노래한 거 한번 딱 뭐 읽어봐 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읽겠습니다. 낙엽이 지면 김시습. 낙엽 쓸지 마라. 맑은 밤 그 소리 듣기 좋으니 바람 불면 소리 쓸쓸하고 달 뜨면 그림자 어지럽네. 창 두드려 나그네 꿈 깨우고 섬돌에 쌓여 이끼를 덮네. 비에 젖은 그 마음 어찌할거나 빈산이 온통 야위어 보이네. 네, 지금 느낀 건데 김 선생님 그 목소리 진짜 좋으네요. 제가 어렸을 때 비염이 심해가지고요. 그 지금 자동 복식 호흡. 그래요? 아니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그 목소리가 완전히 이렇게 어떤 울림이 있고요. 그 굉장히 오그라들지 않습니까? 네, 아니에요. 오그라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이렇게 되게 이렇게 좀 부드럽게 들려서. 그것도 시 낭송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얼핏 들었는데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에서 비에 젖은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 것 같아요? 비에 젖은 그 마음.
비에 젖은 그 마음은 자신의 마음인가요? 그렇죠. 시인의 마음 같죠. 예. 그게 아니라 비에 젖은 그 마음이 바로 낙엽의 마음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보세요. 낙엽이 비에 젖었잖아요. 아. 그 비에 젖은 그 낙엽의 마음 어찌 알까나. 그러니까 여기가 이 시의 핵심처인 거예요. 예, 버석버석 낙엽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낙엽의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낙엽이 지금 떨어졌어요. 떨어진 인생이에요. 아, 그렇군요. 떨어져 있는데 비가 내려요. 그걸 그냥 다 맞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때로는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그냥 그러면 비가 내리면 그걸 다 온몸으로 받아내야 돼요. 그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그 마음을 어찌할까요? 네. 그래서 근데 김시습이 낙엽의 마음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이제 김시습의 어떤 감수성이 어떤 걸까? 낙엽을 쓸지 말래요. 그럼 좀 지저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마음을 우리가 그 군대에서 군대에서 빚이라면서 눈 쓸고 예. 낙엽 쓸던 생각이 또 나시는구나. 예, 그 막 그 빗자루에 붙어 있는 그 낙엽들 잘 안 네. 쓰러지고 제가 너무 분위기를 팍 깬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현실적인 생각이고. 그러나 예. 진짜 여러분도 한번 밤에 낙엽 떨어지는 소리 한 번쯤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그리고 진짜 저 비에 젖은 저 낙엽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는 그런 한번 짧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또 다른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원통경이라는 내용인데 이름이 너무 강한데요. 원통경. 이게 이제 뭐 원만하고 통달한 그런 그렇군요. 불경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네. 저는 이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원통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한자를 보니까 원만하고 통달한 어떤 경지의 불경.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이옥 자신이 어떤 그런 불경에서의 그런 어떤 원만하고 통달함 그런 걸 깨달았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한번 읽어보세요. 예,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날씨가 추운 대한 소환절기에 나는 썰렁하고 냉기가 도는 방구석에서 옷을 벗고 홀로 누웠다. 때는 삼경이라 눈보라가 크게 일어나는데 구들에는 온기라곤 전혀 없었다. 이때 이불은 차츰차츰 얇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추위에 벌벌 떨며 온몸의 피부가 좁쌀 크기로 일어났다. 일어나 앉아있을 수도 없고 잠을 이룰 수도 없었다. 긴 몸뚱아리가 갑자기 줄어들고 모가지는 오므라들어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을 떠올렸다. 한양성 안에 있는 가난한 선비가 이러한 밤을 맞이하여 사흘 동안 쌀 구경을 못하고 열흘 동안 뗄나무를 떼지 못하고 그저 말똥을 떼고 쌀겨를 먹을 뿐이었다.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체의 물건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 법이라 털 빠진 개가죽과 구멍 뚫린 부들자리만 남았다. 휘장도 없고 이불도 없으며 요도 없고 모포도 없으며 병풍도 없고 등잔도 없으며 깨진 화로에는 불씨조차 없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방 안에서 이렇게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이렇게 긴긴 밤을 보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일단 여기까지 요게 조금 더 길잖아요. 예. 그래도 이렇게 이제 원문을 좀 읽어 드려야 이욕의 어떤 글쓰기에 좀 맛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근데 원통해서 원통경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혹시 뭐 이욕이 또 그렇게 생각해서 그거를 같이 염두에서 동음이요? 예, 그렇게 이제 어떤 생각해서 뭐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이욕의 원문을 이렇게 이제 읽어 보면은 굉장히 어떤 치밀한 묘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드러나 있는데 예. 사실 지금 여기도 지금 좀 썰렁하네요. 지금 예, 그죠? 여기도 지금 좁쌀처럼 썰렁한데 막 일어나고 있는. 여기처럼 이렇게 춥지는 않는데 지금 예. 저희들도 좀 약간 지금 여기에 지금 한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되게 이제 추운 날 그러니까 냉기가 도는데 내가 혼자 있을 때 너무 춥잖아요. 예. 근데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보다 더 힘든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한 가난한 선비의 상황을 이렇게 지금 생각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고통이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떠올려 보면 그게 좀 위로가 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감과 위로라는 걸 얻는 방법이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좀 뭔가 좀 잘 안 되거나 좀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그걸 공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가엾은 처지의 사람들을. 그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옥도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을 지금 생각을 한 거고요. 예. 한 편 더 좀 읽어봅시다. 예. 이제 나는 이러한 망상을 이용하여 곳곳에서 생각을 만들어낼 것이다. 뱃속이 텅 비게 될 때는 삼순구식하느라 달력을 보고서 불을 지피는 가난뱅이를 떠올릴 것이다. 집을 오래 떠나 있을 때는 만리 타향에서 10년이 넘도록 귀향하지 못하는 나그네를 떠올릴 것이다.
너무나도 잠이 몰려올 때는 하루를 알리는 쇠북이 울리자 신새벽에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며 출근하는 벼슬아치를 떠올릴 것이다. 이게 마지막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 그래? 아, 요거요? 네. 아, 아니, 그래도 같은 층이니까 그래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야, 이제 뒤에 네네. 또 읽겠습니다. 예, 이어지는 거. 이제 막 과거에 떨어졌을 때는 백발이 성성하도록 경서를 공부했으나 한 번도 합격하지 못한 궁상맞은 선비를 떠올릴 것이다. 외로움이 사무칠 때는 아무도 없는 쓸쓸한 빈산에서 홀로 앉아 연불하는 늙은 스님을 떠올릴 것이다. 네. 음욕이 솟구칠 때는 어쩔 도리가 없어 쓸쓸한 집에서 혼자 자는 내시를 떠올릴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이제 상황이 되게 예. 이제 뭔가 초라하거나 되게 힘들 때는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어떤 처한 그런 예. 사람들을 떠올림으로써 이제 자기의 처지를 잊거나 이제 극복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예.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뭔가 떨어졌어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근데 한 번도 합격하지 못한 그런 궁상맞은 사람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이렇게 뭐 떨어지거나 탈락을 할 때 여러분만이 그런 게 아니라 더 많이 떨어지고 또 더 끝까지 노력해도 이렇게 좌절한 그런 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그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고요. 여러분 너무 외롭나요? 자, 그러면은 아무도 없는 쓸쓸한 빈산에서 홀로 앉아 연불하는 늙은 스님, 스님들한테 죄송한데요. 저분은 아니 뭐 네. 이게 내면에 대한 얘기니까요. 근데 이제 저런 글을 쓸 수 있었던 근거가 지금 만약에 저렇게 쓰면 욕 먹을 수 있는데 네, 옛날에는 맞아요. 숭유억볼 그래서 뭔가 불교를 갖다 되게 좀 이렇게 낮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막 얘기를 했던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이제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네네 생각해야 그런 되는 생각이 거죠. 드네요. 지금은 이제 좀 홀로 연불하는 그런 이제 승려님은 그냥 돌을 닦는 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아니 근데 네. 저희가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밉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글만 내용만 보면은 왜 네. 너보다 못한 사람의 처지를 이용해서 스스로를 아, 위로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자기한테 조금씩 다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 사람이 참 괴롭고 힘든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맞아요. 내용 느낌이 아니 있어요. 그리고요 저는 오히려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게 우리가 예. 이제 그럴 때는 오히려 뭐 남을 원망하거나 막 질투해서 해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저 자식만 없었으면 그렇죠. 그런 거보다 이게 훨씬 얼마나 더 좋아요. 저는 이게 이제 삶의 태도로서는 더 괜찮을 수 있고요. 예. 우리 갑자기 이제 떠오른 게 오리 이원익 선생의 이제 좌우명이 있어요. 16글자로. 그게 이제 뭐냐면요. 지금 갑자기 떠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뜻과 지향은 위와 비교하고 예. 분수와 복은 아래와 견주라. 그거 되게 좋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간은 사실은 인간이 행복해지고 싶다면은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돈을 더 벌거나 권력을 더 가진다고 해서 그 행복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일순간에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거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비교하지 않으면 돼요. 참 어렵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성인의 경지가 맞아 어렵죠. 사실은 인간은 비교하지 않으면 적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옛 사람들은 더 행복을 느꼈느냐? 다 같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은 이 빈부의 차이가 심하니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속에서 열불이 솟아오르고 거기서 그냥 어떤 상처가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비교를. 그렇죠. 근데 예. 그랬을 때 비교해야 된다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뜻과 지향, 그러니까 내가 지향하는 가치, 지향하는 사람은 위와 비교하고 위와 견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분수와 복, 내가 사는 처지라든가 나의 분수 이런 것들은 자꾸 위에 있는 사람 보지 말고 나보다 낮은 처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찾으면서 아까처럼 우월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나의 현재의 삶을 긍정하고 자족하라는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사실 뭐 이거는 어떻게 말하다 보면 말실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네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네. 군대를 그러니까 말년휴가 나갔을 때 제가 그 택배 상하차 일을 한 6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네. 말년휴가 나가는 시점에 택배? 네. 그 분이랑 면접을 봐서 택배 상하차 일을 6개월 동안 했는데 네. 저는 어쨌든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대학에 진학을 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군대에서 꽤 많은 군상들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택배 상하차를 하면서 굉장히 편폭과
편차가 큰 많은 만났구나.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랑 뭐 얘기를 하면서 다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 모습과 네. 그리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형편들이 다들 다양하기 때문에 네. 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그런가 보다 하자는 게 약간 그런 데서 나왔는데 아까 뜻은 위로 비교하고 아, 예. 예, 그 그다음에 말씀 분수화복은 아래와 견주라. 네. 예, 그렇게 계속 저희 그 아래를 뭐 낮잡아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아, 이분들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를 네.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다양한 형편이 있으니까. 좋은 말씀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분수화복은 아래와 견주라는 게 그 아래를 보고서 내가 우월감을 갖거나 이분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런 처지의 사람들이 참 많구나. 나보다 낮은 이거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면서 또 나의 어떤 현재를 갖다가 긍정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넉넉히 받아들이는 그런 시선이 중요한 거죠. 네. 지금도 막 이렇게 너무 이제 근처에 보는 사람들끼리만 보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남을 이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김 선생님은 듣다 보면은 되게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공감의 폭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경험을 할 때 그걸 오히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 좀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강북에 있는 분들이 강남에 사는 분보다 훨씬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많대요. 많이 돕는데요. 그거는 돈이 많아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내가 어떤 낮은 처지의 삶을 경험할 수 있을 때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야. 인간이라는 존재가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사실은 나와 비슷하게 나와 같은 어려움, 나보다 많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동정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그런 인간적인 연민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의 마음, 같이 공감하면서 우리가 서로 돕고 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건데 뭐 어쨌든 간 이제 이욕은 이런 원통경을 통해서 좀 더 자신보다 더 훨씬 가혹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난 자신을 위로하라라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인데 저는 이것도 나름 어쨌든 이제 괜찮지 않나. 단순한 이게 동정이 아니라 불평분만을 갖고 이제 자기 삶을 자꾸 뒤로 잡아 끄는 마음을 이제 떨쳐내는데 그런 처지의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거나 어떤 남을 또 좌절하지 말고 현재의 삶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자. 뭐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한 편만 좀 한번 좀 더 볼게요. 이제 이게 이욕이 또 재미있게 7가지 끊어야 할 일, 7절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제 거기에서 7가지 끊어야 할 것으로 이게 사실 되게 긴데 우리가 이제 자료집도 나눠주고 있잖아요. 화성문화원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고 있어요. 일반인들 보니까 PPT와 자료집을 그렇게 다 진짜 우리가 열심히 만든 것을 다 이렇게 봉사의 개념으로 이렇게 다 나눠주고 있는데 화성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료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고요. 유튜브 설명란에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자료집도 만들어서 줬잖아요. 제가 조금 하여튼 아쉬운 거는 초고본으로 나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것도 우리가 좀 시간이 좀 촉박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다시 증보판 해준 게 이제 PDF로 이렇게 올려준 거죠. 그래서 화성문화원 한번 들어와 이제 보셔서. 이렇게 이제 열람을 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7가지 끊을 것도 되게 긴데 제가 이렇게 뭐 짤막짤막하면 하는데 거기서 이욕이 끊어야 될 게 저렇게 해요. 도박, 술, 패간 잡기, 사는 집, 돈, 미인가의 운우지정, 뇌물 통한 출세 이걸 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저게 되게 재밌게 읽혀졌어요. 이제 왜 그런가? 일단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객이 말했다. 술은 사람에게 환백이라는 자로 불려졌다. 예로부터 성현들은 천종과 백고로 술을 마셨다. 하늘이 진실로 경계함이 없었으니 누가 좋아하지 않으리요. 술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온화하게 하고 사람의 혈맥을 고르게 하며 사람의 안색을 물들이고 사람의 골격을 두루 적신다. 중선은 나그네 해포를 잃었고 백인은 불우함을 잊었다. 세상에서 술을 마시는 자들은 부지런히 쉬지 않고 마신다. 양은 비록 같지 않지만 좋아하는 것은 균등하여 간격이 없다. 한가한 날 빼어난 경치 속에 호방한 친구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때로는 찬란하게 꽃이 피어있는 숲에서 때로는 밝은 달이 비추는 물가에서
때로는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에, 때로는 흰 눈이 내리는 새벽에 그 술은 어떠한 것인가? 기도의 감홍로, 호흡의 삼사춘이며 가래를 낫게 하는 중력고, 입술에 딱 붙는 이강주, 1년 100일에 2번 끓이는 삼해주, 두견주, 송순주, 벽향주와 같은 종류, 그리고 신선한 청주, 맑은 탁주와 같은 진한 술이다. 술잔은 말로 나누고 술병은 줄로 늘어져 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일단 여기까지 예. 객과 이제 어떤 그 이욕의 이제 대화로 이루어진 건데, 객은 아까 말한 뭐 술이니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가를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렇네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욕이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들려주는 건데, 예. 요 같은 읽어보면 술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 뭐 술의 종류도 저도 이제 들어본 것도 있어요. 근데 예, 혹시 맞습니다. 뭐 중력고도 그렇고. 중력고, 그렇죠. 또 뭐 들어보셨어요? 이강주가요. 아, 이강주. 그죠. 제가 이거 되게 군대 PX에서 네. 이강주가 항상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저게 도대체 뭔가 네. 제대할 때 한번 사갖고 가서 먹어봐야 되겠다. 아, 그렇구나. 사병들은 술을 살 수가 없으니까요. 네, 이강주는 되게 유명한 이제 술이잖아요. 예, 뭐 배로 만들었다고 그러죠. 두견주도 이게 저 대통령께서 드신 우리 그때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네. 두견주를 그때 선물로 이렇게 같이 먹었다는 얘기 살짝 들은 것 같고요.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두견주는 저 면천에 가면 이거 있어요. 예. 왜냐면은 면천이 이제 연암 이제 박지원이 면천 군수하던 그곳에 갔더니 이거 두견주 이렇게 주재하시는 분이 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이게 선명하게 이제 기억에 남는데, 이거 읽어보니까 정말 술이라는 게 정말 참 좋네요. 오히려 이제 막 좋네요. 마시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을 주죠. 예. 자, 근데 이것에 대한 이제 이욕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화석자가 말했다. 술이란 절제하면 하늘이 내려준 복이 되지만 지나치면 광약이 된다. 크게는 본성을 잃게 되고 작게는 절도가 없어진다. 또한 근심이 있는 자가 얻으면 슬픈 것이고 기쁨이 있는 자가 대하면 즐거운 것이다. 그 사람에게 달린 것이요 술 마시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일찍이 스스로의 교훈이 있으니 술을 석 잔만 마시는 것으로 지켜나간다. 네, 그래서 이제 화석자는 좀 절제해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을까요? 아니요, 그냥 거기까지 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술을 석 잔만 마시는 것으로 지켜나간다. 좀 절제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이게 왜 이렇게 아이러니하고 재밌다고 느꼈냐면은, 이욕이라는 사람이 술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어느 정도로 좋아한다 그랬죠? 뭐라 그러나, 술 주정. 토하고 예, 토하고 그러죠. 예, 토하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맨날 술 먹으면 토한다고. 네, 토할 때까지 마신다고 했잖아요. 예. 토할 때까지 마신다고 평소 해놓고 여기서는 지금 석 잔만 마신다. 이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그렇네요. 앞부분에서 술에 대해서 그 개그는 되게 엄청나게 많은 말로 술이 얼마나 좋은가를 얘기해 놓고서, 그리고 이제 자기 절제한다는 얘기는 되게 짤막해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거를 읽은 사람은 술을 더 먹고 싶어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실제로 자기는 토할 때까지 마시면서. 그럼 이게 술을 마시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읽을 때는 우리가 이제 교훈적으로는 술은 절제해야 된다. 이거는 맞잖아요. 예. 하지만은 읽어보면은 마시고 싶은데? 요 마음을 들게 한다는 거죠. 이게 찰지게 써 있네요. 글이. 예, 그러니까 요 이제 글이라는 게, 그래서 이욕이 되게 글 쓰는 게 되게 이제 묘해요. 욕망을 이제 따르는 글쓰기라.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구운몽에서도 보면은 이제 성진이 이제 벌을 받아가지고 양소유로 환생하고 팔선녀 만나가지고 2첩, 6첩이죠. 온갖 부귀공명을 다 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생 무상을 느낄 때 육관대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마라, 뭐 이런 깨우침을 줘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가르칠 때 일장 춘몽이니 또는 꿈과 현실을 이렇게 구분하지 말아라 이거다라고 하는데, 읽어보면은 맞죠. 90% 이상이 그저 그 땅에서 귀양가면서 그 팔선녀를 만나면서 겪은 온갖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좋은 욕망이 다 나와 있어요. 부귀공명이. 그러면은 그거 실컷 누리게 해놓고서 뒤에서 인생 무상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읽으면은 그게 더 부러워지는 거죠. 계속 이제 그것만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한번 우리가 이제 말을 한 게 있는데, 부귀공명을 다 누리고 이제 솔로몬도 권력을 다 누리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 헛되다라고 말할 때, 뭐야, 자기들은 다 해놓고. 그렇죠. 일단 그거라도 일단 난 누려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도 이욕이 술 절제라고 했지만 앞에서 술 좋은 걸 다 써놨으니 막상 읽는 사람은 술 마시고 싶은데 이런다는 거죠. 이게 그런 면에서 좀 재밌다는 거예요. 재밌네요. 네. 진짜로.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이게 좀 되게 긴데 이것도 뭐 그래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예, 이욕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읽어보죠. 예, 이에 정이 은밀히 생기고 술에 그것을 빙자하여 붉은 입술을 깨물고 하얀 팔꿈치를 끌어당겨 옥팔찌를 벗겨내며 붉은 옷고름을 풀고는 서로 엉켜 기대면서 그와 더불어 하나가 된다. 사사로운 정담으로 속삭이며 귀를 입에다 가까이 가져간다. 여자는 그것을 혐오스러워하지 않고 옆에 사람은 허물로 여기지 않는다. 한때의 풍정을 발산하여 진실로 유쾌함을 얻게 된다. 분주하게 아침에 이별하고 저녁에 맞이하면서 누구보다 나에게 후대한다. 누가됨이 없음을 알아 잊지 못하고 차라리 병이나 옆에서 지켜주길 바란다. 네, 이거 일단 읽으면 이게 되게 운우지정과 관련된 거예요. 예, 그렇네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되게 좀 육감적이라고 해야 되나? 예, 뭐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예. 여기 좀 약간 좀 뭐라 그래나 저 내용 야하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건 야합니다. 네, 그런 말은 제가 해야 되는데 선생님 말. 아니에요, 저라고 왜 그런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어쨌든간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야릇하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그러면은 우리 화석자 얘기를 읽어볼까요? 예, 화석자가 일어나 얼굴빛을 고치며 말했다. 뭐라 그것이 무슨 말인가? 홍장 취미에 빠지는 것은 음탕한 사내가 죽는 바요. 꽃을 노래하고 달을 희롱하는 것은 군자가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어찌 유학자의 관복을 입고서 몸을 파는 기녀들과 외설스럽게 지내겠는가? 내가 비록 양대제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누가 즐겨 탕자가 되려 하겠는가? 네, 저기 이제 홍장 취미는 미인을 뜻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유학자가 그렇게 기녀들과 외설스럽게 지내겠는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앞에서 똑같네요. 아까 말한 그 육감적이고 뭔가 야릇한 그 글을 읽어보면은 오히려 앞에 부분에 더 마음이 동하잖아요. 네,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글을 쓰고 있어요. 겉으로는 뭐 자기는 나는 선비니까 그런 거 즐기면 안 돼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 실제로 앞부분이 훨씬 길어요. 그러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그 앞에 부분을 즐기고 싶은데 예. 이런 마음이 들게 하고 있으니까 저 이욕이라는 사람의 정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정체성은 어디에 있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궁금하게 이렇게 여기게 해주죠. 예. 이게 참 앞에가 더 이렇게 묘사가 네. 또 요즘 시쳇말로 묘사가 찰지다고 해야 그렇죠. 되나요? 묘사가 굉장히 찰지죠. 그러니까 이욕의 글쓰기 방식이 되게 재밌는데 어떻게 저 뭐 이렇게 뭐 김 선생님은 예. 여기 이제 본인이 이제 7가지 끊어야 될 거를 이욕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만약에 뭐 그렇게 좀 끊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좀 약간 수집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집벽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좀 이렇게 제가 막 명품을 사고 이런 건 아닌데 네. 그 오래된 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하던 뭐 게임기 팩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옛날 책이라든지 만화책이라든지 뭐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뭐 가수의 뭐 음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가격에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좀 정신 차려 보면 막 결제해 있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 네, 걸 또 좀 그런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막상 아. 사놓고 많이 들으면 좋은데 사놓고 그냥 이렇게 모셔두지 뭐 이렇게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다짐하는데 매번 지죠. 맨날 네, 뭐가 맞아요. 떴다 그러면 정보가 오니까.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많이 끊고자 노력들 하지만 뭐 담배 끊고 싶은 사람도 있고 진짜 지금 술을 뭐 끊고자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게 좋은 습관이 있고 이제 나쁜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나쁜 습관은 가능한 빨리 이제 끊을수록 좋고 예. 이제 그런데 이욕은 7가지 끊어야 될 것 이제 이 글을 통해서 예. 이게 끊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러니까, 요 그렇네요. 아리송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왜 못 끊는지를 다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히려. 그죠? 앞부분에서 이렇게 좋은 건데 어떻게 끊으란 말이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듯한 그래도 끊어야 되는. 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 그렇게 이제 글쓰기를 한 걸 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욕이 늘 자기는 이제 선비로서의 정체성이 있지만은 그 안에는 굉장히 어떤 자유로운 영혼으로서의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살짝 들었습니다. 예. 자,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지만 한번 좀 짧게 그래도 요 하나는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장 풍경이라는 글입니다. 네. 내가 머물고 있는 집은 저자와 가까운 곳이다. 네. 매양 2일과 7일이면 저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왁자지껄 하였다. 저자 북쪽은 곧 내가 거처하는 남쪽 벽 아래인데 벽은 본래 바라지도 없는 것을 내가 햇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구멍을 뚫고 종이창을 만들어 놓았다. 종이창 밖 채 10걸음도 되지 않는 곳에 낮은 둑이 있는데 저자에 가기 위해 드나드는 곳이다. 종이창에는 또한 구멍을 내어 놓았는데 겨우 한쪽 눈으로 내다볼만 하였다. 12월 27일 장날에 나는 무료하기 짝이 없어 종이창의 구멍을 통해서 밖을 엿보았다.
때는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고 구름 그늘이 짙어 분변할 수 없었으나 대략 정오를 넘기고 있었다. 소와 송아지를 몰고 오는 사람, 소 2마리를 몰고 오는 사람, 닭을 안고 오는 사람, 문어를 들고 오는 사람, 멧돼지 4다리를 묶어 짊어지고 오는 사람, 청어를 묶어 들고 오는 사람, 청어를 엮어 주렁주렁 들이운 채 오는 사람, 북어를 안고 오는 사람, 대구를 가지고 오는 사람, 북어를 안고 대구나 문어를 가지고 오는 사람, 잎담배를 끼고 오는 사람, 미역을 끌고 오는 사람, 섭과 뗄나무를 메고 오는 사람, 누룩을 지거나 이고 오는 사람, 쌀자루를 짊어지고 오는 사람, 곶감을 안고 오는 사람, 종이 한 권을 끼고 오는 사람, 접은 종이 한 폭을 들고 오는 사람, 대광주리에 무를 담아 오는 사람. 네, 여기까지 일단. 예. 이거 이 반복이요 그냥 수십 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네, 그렇네요. 문틈으로 보는 그 사람 하나하나를 지금 다 적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적을 수 있나요? 그죠?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적을 수가 있지? 다 본 다음에 기억을 해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네. 받고 이렇게 적었을까? 왜냐면 청어 뭐 그죠? 너무 북어 신기하죠. 똑같죠. 예. 근데 이제 이 이옥이라는 사람의 이 성격을 알 수 있는 게 저는 만약에 이옥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이 앞부분에 보면은 종이창에 구멍을 내어 놓았는데 이제 그 종이 그 뭐죠? 종이 문을 통해서 종이 예. 그 구멍을 통해서 밖을 엿보았다 그랬잖아요. 예. 네, 저보고 이옥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하나로 한다면은 구멍을 이렇게 뚫고서 이렇게 밖을 엿보는 사람. 그게 내가 이옥에 대한 어떤 이미지의 상징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소심한 사람이에요. 창문을 탁 열고서 보는 게 아니라 예. 그 구멍 하나를 뚫고 그걸 통해서 밖을 엿보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이제 관찰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엿본다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이제 어떤 호기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이생 그렇네요. 규장전도 그 전에 얘기를 해준 적이 있지만 이게 예. 이생이 담장을 엿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무언가를 엿보는 것을 통해 이제 새로운 사건이 발생되는 거예요. 금기를 뚫는 힘도 이 엿보는 데 있어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매양 묘사를 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무언가를 엿보는데 이제 관찰을 하는데 예. 남들이 볼까봐 몰래 종이창에 구멍을 뚫고서 밖을 엿보는 사람. 이게 어떤 이옥의 성격과 스타일을 저는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작품을 택해 본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자기가 보는 사람들을 지금 수십 개를 그대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다는 건 뭘 말하냐? 예. 그러니까 이옥은 어떤 중심과 주변을 따로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 우리는 늘 중심을 두잖아요. 그렇죠. 이제 묘양만 하려고 하고. 네, 아니 그런 거 말고 사람을 볼 때도 뭐 신분이 높은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 예. 뭐 이렇게 잘된 사람만을 보고 나머지는 거들떠보질 않죠?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세요? 예. 근데 이옥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평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조차 저렇게 하나하나 다 적어내요. 예. 이옥의 스타일이에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 어떤 존재를 가리지 않고 자기가 바라본 모든 약하고 강한 것 가릴 것 없이 그거를 동등한 시선으로 나열해 놓는 사람? 예. 그게 이옥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이 되게 이렇게 평범한 글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진짜 어떤 찐 작가로서의 이옥의 면모가 되게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관찰했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다 과연 묘사를 하는 게 오늘날의 작가로서도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아마 오늘날의 작가가 이런 문체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또한 또 되게 각광받고 디테일에 강하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의 맞아요, 얘기를 진짜. 들었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 승부를 디테일에서 내는 사람이 이옥입니다. 예. 자, 그러면 결론적인 거 한번 읽어보시죠. 예. 아직 다 구경을 하지 못했는데 나무 한 짐을 짊어진 사람이 종이창 밖에서 담장을 정면으로 향한 채 쉬고 있었다. 나 또한 책상에 의지해 누웠다. 새 모인 터라 저자가 더욱 붐비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방해를 하면은 그냥 이렇게 관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옥은 억지로 무언가를 뭐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그냥 상황이 흐르는 대로 우리가 이제 물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 이옥은 좀 싸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휘감아서 어떤 상황에 내맡기면서 상황대로 순응해가는 사람 이제 이런 느낌. 이게 그때 삼가현의
맞아요. 그쵸?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봉성, 예. 그 합천, 예. 그 삼가연에서 이제 그 어떤 가게 하나 이제 방 하나 이제 자리 잡고 새들어서 살고 있을 때 예. 거기서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쓴 글이에요. 제가 선생님들 모시고 갔을 때 음. 합천에서 한 분이 나오셔서 저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 아. 그 시장의 시장 풍경. 풍경이 네네. 한 이쯤이지 않을까 자기는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이 어디인지를 참 고증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어떤 뭐 장날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때는 이제 저희가 좀 아마추어적인 느낌, 그러니까 좀 탐구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한번 본격적으로 조명을 다시 해보는 것도 그때 의미가 좋지 않을까? 있어 의미가 보이는데요. 있을 것 워낙 이제 지금 어떤 마을이 변모되고 바뀌어서 그때 이옥이 진짜 거기 안에 살면서 시장 봤던 그곳이 어디쯤일까를 한번 고증을 해보는 것도 예. 나름 또 재미있는 그런 작업일 것 같습니다. 성 얘기하시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성 이렇게 누워서 뭐 이런 네네.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상상을 해본 거고요. 한번 네. 본격적으로 또 이게 연구거리가를 잘 만들 수 있으면 이 부분도 이제 지자체끼리 또 연계지어서 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아닐까요? 합천 지방에서도 어쨌든 112일을 머물면서 예. 이제 봉성문효도 남겼으니까 그 충분히 시절, 가능한데 예, 그 지역의 풍경을 말씀하신 또, 거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옥을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일단 잠시의 그 결론이라면 관찰하는 사람. 예. 네, 무언가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구멍을 뚫고서 관찰하는 사람. 예. 그리고 이제 이옥은 자기를 길 잃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저는 이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니에요. 길을 찾은 사람이에요. 길 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그게 길을 새로운 길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자기가 길을 오히려 그러니까 글쓰기 측면에서만 보자면 자기의 길을 스스로가 만들어간 사람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옥은 길 잃은 사람이 아니라 길 위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옥은 좀 양가적인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소심해요. 구멍 뚫고 그러면서도 영혼이 되게 자유로워요. 뭐든지 다 열려 있어요. 뭔가 수능적이지만은 저항을 해요. 알게 모르게 그 시대의 어떤 현실을 갖다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예. 난 내 마음대로 할래. 뭔가 선비로서의 반듯하려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 안에는 질탕한 욕망이 굉장히 가득한 사람.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양가성. 그러니까 그런 모순적인 게 이렇게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작가로서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사실 뭐 다양한 면들이 사람들한테는 다 있는 건데요. 네. 그거를 좀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너는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러한 글쓰기를 일전부터 하셨던 분이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은 다 양면성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의 규범이나 도덕률에 의해서 어느 한쪽이 강하게 드러나고 한쪽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는 워낙 절대주의 사고관이 있었기 때문에 늘 한쪽 면, 늘 군자형 인간 뭐 이런 식으로만 살아갔다면 이옥은 선비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과 어떤 자유롭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 그 양가적인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그것이 문학 작품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문학이 어느 한쪽에 갇히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넘나드는 그런 의식의 글쓰기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옥의 글쓰기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고전의 어떤 훌륭한 문학유산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이 결론을 내주셨기 때문에 네. 10강은 이 정도로 또,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많이 지났으니까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를 하기로 하죠. 재미있는 것들 많이 봤으니까요. 네. 11강에 다시 뵙겠습니다.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